혹시 아픈 상처 때문에 모든 걸 멈추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한테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린 것만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딱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때로는요, 꼭 유리창 너머에서 내 인생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땐 모든 감정이 싹 사라져서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가 너를 보호해야 해 하면서 작동시킨 일종의 생존 스위치 같은 거거든요. 이런 감정들이요, 사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인 거죠. 뭐랄까, 신경계가 너무 과부하에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전원을 차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똑똑한 방어기제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뇌 안에는요, 편도체라고 하는 아주 예민한 비상벨이 있어요. 공항 보안 검색 때처럼 계속 위험한 건 없나 하고 살피는 곳인데요. 문제는 큰 충격을 한번 겪고 나면 이 비상벨이 고장난 것처럼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위험이 없는데도 아주 사소한 일에 위험 하고 시끄럽게 울려대는 거죠. 그러니 온몸이 항상 긴장 상태일 수밖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은 뚝 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비상벨은 미친 듯이 울리는데 관제탑에서는 괜찮아, 안전해, 이건 별일 아니야 라고 상황을 정리해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거예요. 경보 시스템은 너무 과열됐고 관제탑은 제 기능을 못하고 이 둘의 불균형이 우리를 끝없는 긴장과 두려움이라는 굴레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가장 흔한 도피처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걸 바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계속 내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내가 왜 이렇게 스크롤을 멈추지 못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스크롤을 통해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스크롤 뒤에 숨겨진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일 수도 있죠. 혹은 그냥 조용히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내 생각들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피곤해서 이게 쉬는 거지 하고 착각하면서 스크롤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절대 게으름이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봐야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유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 아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내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모든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 그리고 그 감정에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때 정말 슬펐구나 하고 이름을 딱 붙여주는 솔직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어떻게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사랑을 다시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사랑은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일종의 기술과 같아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보내준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늘은 좀 쉬어도 돼. 하고 죄책감 없이 나에게 주는 휴식. 이런 아주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요.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전함과 신뢰를 경험하는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 간단한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 동안 있었던 아주 작은 긍정적인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좋은 느낌 속에서 몇 초라도 머물러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뇌에 긍정적인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뇌는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의 증거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처는 결코 여러분이 손상되었다는 흔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남았다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처는 그냥 흉터가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여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의 아픔을 인정하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하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에서는 과연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